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꽃이 다시 피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7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3 산책 중의 대화입니다. 지은의 마지막 질문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왜 나를 혼자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 앞에서 나는 3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는 그녀를 혼자 두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한 자기 방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해야만 했다.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속죄이자 30년 동안 그녀에게 진 빛을 갚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주연아, 그날 내가 너에게 이별을 말하던 날 기억나? 유난히 추웠지. 내 마지막 표정이 차가웠다고 했지? 맞아. 그랬을 거야. 그렇게 보여야만 했으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너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래야만 했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마치 오랫동안 녹슬어버린 기계가 삐걱거리며 억지로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나는 장남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민 카드가 있었어. 평생의 동업자였던 분의 외동딸. 그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었지. 그걸 받아들이면 회사를 살릴 마지막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진부하고 통속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버렸구나.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사랑이 결국 돈과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구나.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아? 너한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 쓰러진 아버지와 회사를 위해 너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지. 그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지도 몰라. 너에게만큼은 초라하고 무능력한 남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더 차갑게 너를 밀어냈던 거야. 내 사랑이 그 정도뿐인 것처럼 네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서 차라리 더 빨리 나를 잊기를 바랬어.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요? 아니야, 지은아. 그건 결코 너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건 내 비겁함과 나약함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지.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너를 희생시켜서 내 가족을 구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단 하루도 잊지 못했어. 그의 눈을 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그의 눈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회한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저 눈빛, 저 목소리,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추한 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났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30년 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빙벽에 아주 가느다란 틈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 둘 다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지. 맞아요, 바보같이. 정말 바보 같았네요, 우리는. 우리는 공원 안쪽 인적이 드문 곳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조금 전까지 세차게 몰아치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어색하지만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 것 같았다. 그의 고백은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30년 만에 털어놓는 한 남자의 아픈 삶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이제는 담담하게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 때문에 평생 많은 걸 참고 살아야 했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 그 빈자리가 너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의 담담한 고백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혼 후 혼자만의 삶이 평화롭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고 좋은 것을 보아도 온전히 기쁘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나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저도 그랬어요. 늘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걸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더라고요. 지은의 말에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공허함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내 이기적인 선택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죄책감이 나를 덮쳤다. 시간은 과거 그들의 20대로 돌아간다. 민수 씨, 저녁 다 먹었으면 와서 좀 도와주지. 나 혼자 하니까 심심하단 말이야. 우리 지은이 설거지하는 모습도 예쁘네. 내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 안 심심하지?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났어. 함께 요리하고 마주 앉아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그걸 내 손으로 모아버렸어.
그의 말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던 날들. 내가 설거지를 하면 그가 늘 뒤에서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안아주던 그 따스했던 체온.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그의 목소리 하나에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처럼. 지훈아, 30년이나 흘렀어.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 후회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리석었던 지난 일은 다 잊고 그냥 지금의 당신과 나로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시 시작.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말이었던가. 55의 나는 25의 나처럼 모든 것을 걸고 사랑에 뛰어들 용기가 없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어렵게 찾은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겐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었다. 그 모든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대답 지금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너를 다시 만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그의 온기. 그 따뜻함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손을 잡아야 할까? 이 온기를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절해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그가 보고 싶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과연 올 수 있을까? 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나는 두렵지만 아주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떠올리고 있었다.